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정오입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 두 사람이 국민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도 없습니다. 이런 정권을 저는 처음 봅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이런 국가안보 위기에 당해서 위기를 당면해서 이렇게 무능하게 비겁하게 처신하는 정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각제 같으면 벌써 내각 총사퇴, 총선 뭐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가 죽었는지 당황한지 이렇게 되면 국민이 국가 지도부를 불신합니다. 이때부터 문재인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 초과입니다. 김정은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도 이제 김정은을 문재인보다 더 떠받드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줍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은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내키지 않지만은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국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태영호 씨가 마치 대통령처럼 계속 요새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읽을만 합니다. 강남과 국회의원 태영호의 입장문이 어제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는 뭐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김정은 남매에게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믿고 싶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예상 못했다. 김정일 정권 시절 북한은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썼는데 지금 김정은 남매는 협상의 시간조차 없이 한번 공개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북한판 패스트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나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내부 결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 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이다. 여기서 태영호 씨는 김여정이를 후계자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 분석관 30년 한 곽길섭 씨의 분석에 따르면 김여정은 제2인자는 맞지만 후계자는 아니다. 후계자는 김정은의 11살 된 아들이다. 지금은 김여정이가 관리자지 절대로 후계자는 아니다. 아들이 살아있는데 후계라는 말을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한국식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후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2인자는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크면은 뭐 한 16살, 17살쯤 되면 아마 공식적으로 그를 후계자로 지명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김정은이가 무사하다고 전제를 하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을 내세우고 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당 외곽단체 총참모부 등 북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군사적 행동계획을 보고하여 승인받겠다고 발표한 후 오후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북한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군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획 보고 승인, 계획 이행, 주민 공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아마 북한 주민들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급하게 처리되어 의아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던 극히 제한된 인사들 외 일반 북한 주민들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 몰랐다.
몇 시간 간격으로 적시 주민들에게 폭파 결정과 과정을 알린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김정은과 북한군 사이에 김여정이 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 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이번 기회에 김정은 남매는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 같다. 나는 이번 폭파 사건을 보면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일당을 일거에 숙청하여 짧은 기간에 체제와 정권을 공고히 했던 때가 떠올랐다. 김정은 남매는 김정은 옆에 동생 김여정이라는 확고한 이인자가 있으며 김씨 일가의 존엄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김여정이 누구든 좌시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란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지도자의 무자비함을 각인시키는 데는 중요 인물 숙청이나 건물 폭파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김정은 남매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남북 관계에서 핵을 가진 북이 갑이고 남이 을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보이려는 것 같다. 이번 폭발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 남매가 자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일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평화 유화적인 대북 정책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주었다. 지금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핵에 기대며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최상의 선택인지 고민해야 할 중대 기로에 있다. 이 뒤에는 정책 대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아주 들을만 합니다. 정부는 김정은 남매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자세와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김정은 남매가 추후 도발 의도를 우리에게 공개한 이상 우리도 북한의 군사 도발에 상응한 대응을 취할 것을 막공개하여 김정은 정권이 어떤 응징을 당할지 알게 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의가 되든지 안 되면은 도발을 했을 때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축적하게 된다. 미리 알리자는 겁니다. 벌칙을 미리 알리자는 겁니다. 이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키는 경우 우리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취했던 군사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3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고 몰수한다면 우리도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들을 법적 투쟁을 통해 동결 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번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도 공식 상정시켜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강남구 국회의원 태영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호 씨의 이 분석 중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보내야 될지 이걸 빨리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견제가 되든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도발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을 때리거나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경도 이 사람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폭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근 일주일이 됐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김여정의 척의 발표에 의하면은 김여정에게 특사 보내는 제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건 벌써 죽어서 기어드는 거죠. 노예근성입니다. 이런 노예근성 가지고는 자주 국방정신으로 똘똘 뭉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레임덕으로 연결돼 가지고 힘없는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 대통령, 특히 김정은으로부터 짓밟히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유턴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민주, 자유의 힘, 무엇보다도 군사력 힘,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김정은과 대결함으로써 다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씨입니다. 감사합니다.